지역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등 갈등의 사회에 익숙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어디든 언제든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 걸음만 나서도 싫어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한 번만 둘러봐도 절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게다가 그 미움의 대상이 남이 아닌 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필요할 땐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는 친구끼리의 싸움, 가족 사이의 다툼을 넘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뉴스와 이야깃거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하죠. 이 작품은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갈등이 때로는 경쟁과 질투, 때때론 원망의 모습으로 영화의 곳곳에 얼굴을 비추고 있죠. 내 꿈을 뺏으려 하는 직장 동료, 내 젊음을 앗아간 나의 딸. 사랑과 원망 사이에 재단할 수 없는 이 애증이라는 감정은 과연 어디로 도달하여야 끝이 나는 걸까요? 영화 앵커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장르적이고 상업적으로 해석한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장르의 특성상 그리고 영화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큰 호불호를 부를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다만 이 작품이 자신에게 불이 아닌 호라면 그 고점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론 개성이 강하고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의 작품이라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그랬듯 영화 제작 기초는 상징의 추론, 영화적 해석은 배제하며 이야기의 구성 및 연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지영 감독의 앵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앵커는 관객들이 듣고 싶어서 하는 방향을 명확한 장르성으로 풀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타율이 좋은 장르, 바로 공포 미스터리죠. 영화의 초반부는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공을 많이 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영화야, 앵커는 장르적이고 재밌는 작품이야 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중 서스펜스의 관리는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감독은 관객이 견딜 수 있는 긴장감의 최대치를 잘 알며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노력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보여줄 듯 안 보여줄 듯 줄타기를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관객의 시야를 통제하고 등장 타이밍을 한 박자 늦게 꼬며 관객들을 계속 괴롭히죠.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관객들이 화가 날 때쯤 점프 스케어를 활용해 응축된 긴장감을 폭발시킵니다. 정보의 차이를 만들고 시간을 늘리는 것, 서스펜스의 기본 원리죠. 앵커는 이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이 원패턴으로 영화를 진행합니다. 이야기하다 서스펜스, 이야기하다 서스펜스, 코미디나 액션은 전무하죠. 하지만 투피치 투수임에도 직구의 구위가 좋으면 먹히는 것처럼 이 원패턴을 통해 영화의 톤앤매너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괜히 딴 거 했다가 분위기를 깰 바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다만 자신이 공포영화를 보지 못한다면 이 영화는 고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장르가 스릴러 미스터리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공포적인 연출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장르성은 이 작품의 첫 번째 강점이자 호불호를 부를 첫 번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르성이 영화의 호불호를 부를 첫 번째 요소라 했지만 영화 정보나 예고편을 본 분들에겐 관람 이전에 이미 예상 가능한 범위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의 여지가 적다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말할 두 번째의 호불호 포인트는 상업적 요소로서의 아쉬움이면서도 영화적 요소로서의 영화 앵커의 핵심 구성입니다. 이 영화는 앞서 말했듯 미끼를 던지는 영화입니다. 세라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누군가가 찾아왔다라는 신고가 왔고 세라가 뒤늦게 제보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제보자와 그녀의 딸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되며 결국엔 동반자살이라는 미심쩍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제보의 주치의이자 이전에도 의문의 죽음과 관련된 이노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죠. 이 설정 단계를 장르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재밌게 상업적으로 말이죠. 문제는 이 설정을 통해서 관객들이 원하고 예상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관객은 설정 단계를 통해 이야기를 유추합니다. 말을 조금 바꾸자면 관객들의 예상 기대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등장했고 의문의 남성이 등장했다는 세팅은
결국엔 관객들은 영화를 이 사건 위주로 풀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범은 누구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과정을 어떠한 장르성으로 보여줄 거냐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메인 플롯 혹은 주된 이야기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사건, 이 살인이 아니에요. 관객들이 주된 플롯이라 생각했던 이야기는 사실 감독이 하려는 말을 보조하기 위한 서브 플롯, B플롯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감독은 살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라라는 캐릭터를 비추고 싶어 하는 거죠. 이후에 영화의 방향은 설정 단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제보자와 관련된 살인사건 이야기의 비중은 줄어들고 세라의 앵커에 대한 욕망, 엄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엄마와 세라 관계 사이의 진실 등 감독의 메시지가 짙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죠. 결국엔 이러한 지점이 내 예상을 빗나간 전개야 라고 느낀 분들에겐 호가 될 영화입니다. 반대로 내 기대랑 다른 영화인데 라고 느끼는 분들에겐 불이 되는 영화겠죠. 재밌게도 평단의 평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성적이 아쉬운 작품들이 이러한 구성을 많이 선택해왔습니다. 전쟁포로 댄스단의 이야기로 시작해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전환되는 스윙키즈, 범죄 조직의 하청 이야기로 시작해 유괴범과 아이의 관계성으로 전환된 소리도 없이, 그 외에도 사라진 시간, 내가 죽던 날 등 너무나도 많죠. 다만 스윙키즈와 소리도 없이와 같은 작품들이 전 좋았고 특히 이 작품은 이야기가 전환되기 전 앞선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뒷이야기와의 연계성이 좋아 개인적으로는 이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앵커 또한 호불호의 요소가 아닌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가 크게 전환되니 서사가 말끔하게 정리되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살인사건 관련 이야기에서 세라의 트라우마와 그 치료, 그리고 앵커를 위한 세라의 욕망과 같이 주인공의 목적이 수시로 재설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이 때론 빈약하거나 급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한 파트에서 흥미가 끊어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또 해결 단계가 지나치게 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벌려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것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요. 사실 이건 그랬고 저건 그랬어. 플래시백도 적극적으로 쓰며 모든 걸 말해주려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불안감으로 느껴졌어요. 관객이 모르면 어쩌지? 이런 거 말이죠. 이해는 됩니다. 안전장치가 많을수록 말 그대로 안전하죠. 다만 영화는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어있는 곳을 관객들 스스로 메우려 하고 그 스스로 메우려 하는 행위가 저는 관객으로서의 영화의 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하나하나 알려주려 하다 보니 시간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장르적인 시퀀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 가장 긴장되어야 할 클라이맥스에선 정작 그게 텐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자신의 글에 자신감을 가지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외적인 요소, 흥행에 대한 감독의 책임감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요. 이제는 여성 중심 서사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때는 여성 캐릭터들은 각성의 소재에만 쓰인다, 매일 죽기만 한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은 여성의 껍데기만 가져온 작품들도 많았죠. 그중 2017년도 악녀 미혹이 떠오릅니다. 여성 캐릭터가 액션을 한다. 이 지점 하나만으로도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죠. 재밌는 건 이 둘 영화 또한 겉으론 액션을 하는데 내적인 결핍, 주인공의 동력은 사랑과 모성애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쓰여온 여성 캐릭터들의 자가복제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판의 많은 여성 캐릭터들은 의도적으로 좀 더 쿨하고 좀 더 간결하고 섹시한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후 PC주의에 물을 타고 유사한 작품들이 쏟아지며 이제는 또 유쾌한 반란이냐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죠. 그러한 면에서 이 작품은 충무로를 한정한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멋지고 쿨한 여자, 커리어 하이를 꿈꾸는 여성, 그런 주인공의 발을 붙잡는 자신의 아이, 바로 모성애와 관련된 이야기죠. 하지만 영화 앵커는 이야기의 끝으로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부모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겪지 못했기에 느끼는 두려움, 겪지 못한다면 느낄 수 없는 그 감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죠. 혐오가 만연한 사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꿈과 목표만큼
부모로서의 가치 또한 의미 있는 것이니까요. 이 작품 확실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영화입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도 곱씹을 만한 지점들이 많았고요. 그 과정을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유사한 작품들이 흥행에선 곤욕을 치렀지만 이 작품은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앞서서 연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천우희, 이혜영, 신하균 배우님의 열연이 없었다면 쉽게 지루해질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천우희 배우의 입체감 있는 연기가 있었기에 캐릭터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고요. 이혜영 배우는 세라의 반대편에서 적대자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 절대 무시 못하고요. 언제든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하균 배우. 의외로 전 신하균 배우가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두 모녀를 받쳐주는 인물로 어려운 연기를 선보였다 생각합니다. 너무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묻히지도 않은 균형감을 잘 보여줬고요. 주치의이자 의문의 남성역인 만큼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감정을 잘 전달했어요. 그게 위기감을 싹 흘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엔 이 사건의 전지적인 인물이자 조력자로서 사건의 해결을 돕고 이전 모습과의 간극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회 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망작이다, 괜찮은 작품이다, 파이트클럽 블랙스완 생각이 난다 등 많죠.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 극장을 찾아가 앵커를 관람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